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0회 마음인문학 연구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마음인문학 연구소 오윤석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연구 세미나는 사상의학과 마음공부, 사상인의 소개, 모욕, 도움, 보호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지난 제9회 연구 세미나인 마음과 건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올려놓은 지난 세미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세미나를 이끌어 주실 분은 임병학 교수입니다. 교수님은 동양대학교 동양대학원에서 주요 사상의학과 관련하여 왕성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음학 연구의 학술 동아리 지도 교수이기도 하십니다. 그럼 먼저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임경학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사상인의 마음 공부, 그 가운데 사상인의 속임, 모욕, 도움, 보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회차 강의에서 사상과학의 그 건강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상의학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어오셨을 건데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사상의학 내지는 사상철학적인 그러한 그 생각들과 조금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을 다르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론적인 내용도 들어갈 거고요. 뒷부분에서는 구체적인 그 사상인의 마음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화면에 나온 대로요. 사상학의 어떤 마음론의 기초, 그 사상인의 기본 정보, 그 다음에 사상의 원리도와 속임, 모욕, 도움, 보호. 사실 이거를 이제 독일 수의고서는 기모조보라고 얘기합니다. 속임의 기자, 모욕할 모자, 도울 조자, 보호할 모자. 그래서 기모조보라고 나옵니다. 자, 그 사상인의 기모조보와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요. 마지막에 프롤로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음론의 기초, 이 기초는 사상 철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상학 원리도라는 걸 제가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동문쌤은 이 겹치고 사상 철학을 모으는 책이죠. 겹치고 유략편에 그 인간의 마음, 성리와 문항팔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그 본성을 알고 그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뜻을 쓰기 무하며 그 본성을 아는 사람은 본성의 이치를 모두 얻게 된다. 본성의 이치는 문항의 역상에 혼연하고 나의 지각 중에 온전히 갖추어진 것이니 본성을 다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리자는 문항지 역상 혼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의 이치가 문항팔계도에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겹치고 유락편에서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항팔계도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이게 역학으로 넘어가고, 또 사실은 팔계도가 굉장히 난해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까지 전혀 접근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역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눈에 보이고 사상차를 보면서 이렇게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재마의 그 학문의 그 근거 자체가 주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상의학, 사상철학이라는 사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상이라는 말 자체가 주역에서 빼고는 하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상의학이나 사상철학은 주역의 이치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이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동무쌤 생애를 통해서도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문항팔계도라는 것들이 인간 본성의 이치, 마음자극의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서 제가 이제 그
저서를 분석해 보니까 직접 동구유고에 동구자주라는 게 있습니다. 동구유고가 동구가 남긴 글인데 이 동구선생님은 독립수행원, 겹치고, 동구유고 이 세 글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동구유고 성명론 주해에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지방, 택계, 일륜, 감계, 세회, 손계, 천신, 이계에서 이렇게 이제 그 지방과 일륜, 세회, 천신 이게 이제 천시, 세회, 일륜, 지방해 가지고 천기유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하늘의 네 가지 운행 원리다라는 개념인데 그것을 직접 이계, 진계, 감계, 택계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원리가 되고 그 다음에 독립수행원 4단gal에 보면은 오장의 마음은 중앙지 태극이다. 심은 태극이고 오장지 폐비간신, 내 폐비간신은 사유지, 내 모퉁이 사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유지 사상이라는 표현을 동양학에서 역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낙서하고 문항팔계도 북해팔계도밖에 없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 방이라는 이야기를요, 내 모퉁이 방이라는 얘기를 쓸 수 있는 개념이요. 그런데 동무색은 낙서와 화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또 복기팔계도는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하고 좀 틀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건 문항팔계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팔계도 당연하게 이거는 문항팔계도 이치입니다. 문항팔계도의 그 방향하고 딱 맞고 그래서 이게 맞으니까 나머지 폐미간신도 내 모퉁이에 이렇게 손계, 간계, 건계, 본계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폐미간신의 위치가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항팔계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광수, 이군지, 삼질례, 사선풍, 오호중, 육건천, 칠태택, 팔간산, 구이라. 그러니까 천시, 세회, 일륜, 지방입니다. 이제 이게 좀 암기를 해야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시면 천기유사의 천시, 세회, 일륜, 지방이고 앞에서 말한 폐비, 간신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기유사 4개와 폐비, 간신, 인사유사 4개가 마침 8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8방에 딱 배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운항팔계도가 이러한 1, 2, 3, 4, 5, 6, 7, 9, 8, 7, 6, 1, 2, 3, 4 이러한 이 문항팔계도의 그 전통적인 구궁도의 기흐름입니다. 이하란데 요게 1에서 2로 가는 게 태음인, 9에서 8로 오는 게 태양인, 3에서 4로 가는 게 소양인, 7에서 6으로 오는 작용이 소음인 이렇게 됩니다. 이제 뒤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이하라라는 그림이 납니다. 구궁도라고 하고 이게 이제 전통 도가에서 수행법 할 때 하단전의 기흐름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고요. 저도 이 그림을 몰랐었는데 한 3년 전에 알게 됐는데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무철학이 왜 문항팔계도하고 이 구궁도 이하라 그림하고 이 기름하고 일치가 되는가라는 걸 알게 됐죠. 왜냐하면 동무철학이 사상철학이 마음그림에서 기철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철학이라는 것들 말로만 했는데 실제로 하단전에 이하라라는 이 수행자들이 하는 기흐름하고 완전히 일치하고 있더라. 근데 이거 사실은 문항팔계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상철학 원리도를 이제 제가 동무선생님 이런 그림은 안 그렸으니까 이제 말씀만 해놓은 걸 제가 다 그려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인간을 동무선생님은 머리에 들어있는 이목비구, 배에 있는 폐비간신 이건 그대로 하늘을 담고 있어 둥근 원이잖아요. 머리가요. 그래서 천기유사, 천시, 세회, 일륜, 지방, 이목비구 몸에 들어있는 폐비간신, 사무, 교우, 당여, 어척 이게 사상의학 성명론의 핵심 키입니다. 이 네 원리가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보면서 이제 그 사상학 원리도가 잡혀지고 이것을 이제 사상의 사단으로 넘으면 천시, 세회, 일륜, 지방이나 폐비간신뿐만 아니라 이것을 인간의 성정,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뭐 태음인은 애성, 노정이다. 죄송합니다. 희성, 낙정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소양인은 노성, 애정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애노희락을 성정의로 말합니다. 그래서 학충원의 문장을 보면은 애성하고 이하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애노희락 성기는 정방에 가고 정기, 애정, 노정,
비정, 락정은 폐리간신에 배치돼 가지고 뇌 모퉁이로 됩니다. 이것도 이치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성기가 중심이 되고 전기가 작용 들어가니까 이것은 그냥 열십자입니다. 열십자가 그려지죠. 중심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동양적으로. 그런데 전기는 이렇게 하면 X자가 되잖아요. 그 작용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한자에서 열십자는 중심체고 X자는 작용이 들어가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에, 노, 히, 락 네 개의 그 인간의 감정, 기운 작용인데 이것을 성정비로 이렇게 동무생이 논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이제까지 이렇게 논한 사람이 한 번도 없죠. 오니 동무생만이 애노희락을 갖다가 애성, 모성, 노정, 애정에서 성정기로 논하고 있다는 게 굉장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요. 일단 이렇게 배치되고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서 넘어가시고, 자 앞에서 이야기한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는 게 이거는 이제 형의상의 원리라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씁니다. 이거 보세요. 네, 좀 뒤에 보겠습니다. 그럼 사상인의 기본 정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상이라는 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알기 전에 제가 이제 좀 사상 철학, 동의수어는 마음학이다라고 이제 제가 단연코 말하는데 동의수세 부분에서 논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론이 어떤 것이냐를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보니까 7가지 마음론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는 요거 정도, 요런 정도나 한규지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요거죠. 속이 모욕도 모인데 7가지 요 순서대로 동의수여본에 나옵니다. 자, 사상에 대해 마음적, 인사유산, 성경론, 사축론, 사상의 변천론에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 교우, 당여, 거처. 그러니까 태영이는 거처를 잘하고 사무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학축론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소양이들은 사무는 잘하고 거처를 못한다. 태영이는 교우는 잘하는데 당여는 못한다. 그러면 사무, 교우, 당여, 거처가 뭐냐라는 개념적인 문제는 이제 별도로 의미가 다 있죠. 그런 문제를 사상인의 마음론이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사상인의 이기심과 탐욕심입니다. 사심이고 태심이라고 하는데요. 성명론하고 학춘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사심은 교흥벌과 교심, 긍심, 벌심, 가심이고 태심은 탈취나절이라는 인간의 탐욕심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모조부에 나옵니다. 요 태심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상인의 에노희락. 에노희락도 성기와 정기로 나누고 사관론, 학축론, 사상인 변준론 세 군데에서 집중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인이 희성, 락정이 할 때 희성은 어떤 작용을 하고 락정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냐를 학축론에서 분명히 밝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냥 뭐 이게 단순하게 슬픔, 성냄, 기쁨, 즐거움이라는 4가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게 구체적인 마음론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애라는 건 사실 애라는 건 그냥 슬픈 감정만이 아니라 이 속에는 지기실이라는 정직한 마음이 좀 들어있다. 이런 거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4번째 폐기간신을 폐기, 비기, 간기, 신기라고 하면서 4단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폐기는 지기신하다 그래요. 우리가 폐라는 허파가 있지만 이 기운은 지기신, 정직하고 확산한다. 비기는 유리포, 간기는 온익추, 신기는 간이완, 온익추 이렇게 말하면서 폐비간신의 기운을 그냥 기운이 아니라 마음론으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한 줄.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볼 속인 모욕도 보호는 학축론 첫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좀 이따 이 문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재에서 나오는 주색, 재건, 술과 이성이라고 썼는데 뭐 여색이라고 해도 좋고요. 재물, 건색. 예를 들면 태양이는 재물의 초점을 갖다가 사실은 타락하는 색으로 갑니다. 소음이는 술을 잘 좋아해요. 그러다가 술을 좋아하다 타락하면 건색으로 갑니다. 이런 논의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사상인의 항상 있는 마음, 항유지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뭐 태양이는 급박지심이 있고, 태음이는 겁심이 있고, 소양이는 구심이 있고, 또 뭐 소음이는 불안정심이 있다라는 항상 있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상 있는 마음이나 에노이랑 성정기 또 이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저도 논문이나 다른 사람 글에서 좀 봤습니다. 그런데 주색제거는 기모조보, 특히나 이 기모조보 이 얘기는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학충은 첫 문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마음론의 가장 핵심인데도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실, 인사유사 이런 것도 많이 놓치고 있어서 사상 철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상인의 정의입니다. 사상인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으로 외우는 거죠. 태양인은 폐대 간소, 애성 노정. 요 애성 노정 이런 속에는 여기 기문자가 들어있습니다. 애성기 노정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대 간소로 해서 폐가 크고 간이 작다라는 장부의 크기가 아니라 폐의 기운이 크고 폐의 기운이 작다. 동생 직접 폐기 간이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태음이는 간대 폐소, 지성 락정기, 소양이는 비대 신소, 노성 애정, 소음이는 신대 비소, 지성 락정이라는 이러한 그 기본적인 장구의 특징, 장리와 받아온 장구와 그 다음에 애노약 성정기가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상의 그 애노약 성정기 이거를 근거로 이제 아까 원리도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1번이 태양인이죠. 애성 노정, 예, 애성 노정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얘기시키냐면요. D번에 이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태음인 3번이죠. 희성, 락정. 락정과 락성, 희정, 희성, 이정. 그 다음에 노성, 노정, 애성, 애정. 이거 배치도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항팔기도 원리를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인, 노성, 애정. 4번, 락성, 희정. 이렇게 돼서 사상인의 그 기를 아까 이게 이하라 했잖아요. 1, 2, 3, 4, 5, 9, 8, 7, 6, 5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이치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건 이게 한 선을 한 라인을 사상이 주관하고 있다,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음인이 기성 락전에 있을 때는 사실 락전기를 가장 잘하고 희성기를 그 다음 잘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관계없는 편국인데 그 다음 못하고 이거는 소환국이기 때문에 전혀 못하고 폐 이런 이제 논리들을 동문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겁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사상인의 능불능입니다.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거. 이걸 동문서에 딱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 사상인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다. 예를 들면 태양인의 이는 능강방어 천시. 태양인의 그 기는 천시를 잘 널리 할 수 있는데 뭐다 태양인의 코는 인륜을 널리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그림을 보면은 이게 천시냐 이 천시 세위 이거는 아주 잘하는데 이쪽 간 폐대 간소니까요. 간이 초항국인 여기에 인륜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태음인은 인륜은 널리 잘하는데 태음인의 귀는 천시를 잘 못한다. 불능이다. 반대죠, 둘이가요. 소양이라고 소음인은 능강하고 세외는 잘하는데 지방은 못한다. 소양이는 2번. 근데 소음인의 2번 지방은 널리 잘하는데 소음인의 눈은 세외를 널리 보지 못한다. 이런 거죠. 둘이가 짝꿍이고 둘이 짝꿍이죠. 이거는 바로 성기적 입장에서 이목 비구 입장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폐비 간실의 입장에서는 조금 틀려집니다. 그래서 태양인의 비는 능강하고 교우는 잘하는데 태양인의 간이 불능 아리고 당연은 못하죠. 다음 반대인 소음인은 당연은 잘하는데 소음인의 비장은 교우를 못한다. 소양인의 폐는 사물은 능이 인달하는데
민첩하게 통달하는데 소양인의 신장은 거철을 못한다. 아주 불능입니다. 태음인의 신장은 거철을 잘하는데 태음인의 폐는 참을을 못한다. 이게 동일수협을 확충론 두 번째 문장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상인의 능불능과 내국을 이해하는 태음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태음인은 아까 희성, 락정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네 묶음입니다. 이렇게 네 묶음이죠. 네 묶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희성, 락정인데 이건 촉급한국이에요. 이것도 그냥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사당론에 희성이 원산, 혜성이 광자인 노정, 희성이 광자인 락정이 촉급한이라고 말해서 그런 촉급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기에는. 그래서 이 촉급한국, 락정기의 촉급한 신의 거처는 잘한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여기서 거처는 잘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신장이잖아요. 신장. 그 문장을 이제 따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간대니까 대한국이다. 대한국은 성기와 관련, 희성이 여기 있잖아요. 희성이니까 성기와 관련되고 간국이다. 그리고 여기는 폐소니까 간대 폐소니까 이건 소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천시도 못하고 여기 있는 사무도 못하고 이렇게 두 개를 다 못합니다. 여기 잘하면 사실 요걸 잘하고 요걸 가장 잘하고. 근데 여기가 비입니다. 비장. 애성, 애정이 비입니다. 편국이거든요. 비장국이요. 그래서 태음인이 이렇게 연결되면은 여기는 촉급한국, 여기는 대한국 간대니까요. 여기는 소한국, 여기는 편국. 이렇게 네 국으로 나누어서 사상인의 마음론을 이해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사상과학 원리도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되면 속인 보호라는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확충론 첫 문장인데요. 요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제가 아까 애노이락 성기하고 이목구기를 연결시켜고 그 폐빙안신하고 애노이락 전기하고 연결시켰잖아요. 그 문장들이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이 문장을 지금 풀어주고 푸는 게 바로 김호조보에 대한 아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데요. 한번 제가 문장만 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이는 애성이 원산이 노정이 촉급하니 그 태양이는 애성기는 멀리 흩어지고 노정은 몹시 급한데 애성이 원산자는 애성기가 멀리 흩어지는 것은 태양인의 이, 아까 애성하고 이를 같은 뒀잖아요.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하고 차로 천시를 살펴서 애중인지 상기하네. 중인, 일반 사람들이 서로 속이는 것을 보면 슬퍼지고 애성기 때문에요. 애성 때문에요. 그래서 애성은 비탈하 청야라. 애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정이 나오겠죠. 노정 촉급자는 태양지 비, 태양인의 비장이 행호 교호를 행하는데 별인지 모기아니 하는데 별인들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나는 그거죠. 그래서 노정이 비탈한 노래라. 노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손내는 것이다. 이 한 문장에서 이와 애성기 목과 노성기, 비와 희성기, 구와 락정기가 서로 결부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애성기하고 이하고 이목 비구 천시 세외 일륜 지방 이렇게 되는 건 처음에 기본적으로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애성기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애성하고 이를 직접 연결시켰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폐비간시죠. 폐비간시는 이제 순서가 틀리죠. 근데 어쨌든 태양인의 비장하고 교우, 그 다음에 태양인의 폐하고 사무, 신장하고 거처, 간하고 방열을 이게 바로 사무, 교우, 장여, 거처가 이게 인사유사 폐비간신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퉁이 방에 들어가는 것들도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문장에서
천기유사와 이목비구에 있는 천시 세계 인륜 지방은 대성, 노성, 지성, 락성을 연결시켰고 폐비간신의 폐비간신의 그 인사유사는 교, 사무, 거처, 당연하는 요거는 죄송합니다. 노정, 애정, 락정, 희정에 이렇게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정기하고 성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기는 서로 정기의 측면에서는 이거하고 이거가 서로 상대적입니다. 근데 정기 측면에서는 요거하고 요거가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이렇게 짜증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상인의 크로스가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장에서 이제 여기 애 중인지 상기 기, 모, 조, 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속임, 모요, 도움, 보호가 나오고요. 여기는 또 모요, 속임, 보호, 도움. 이것도 정기자격자, 성기자격자 틀리죠. 자, 이걸 그림을 보면 복잡할 건데요. 자, 이 말씀을 이제 풀어서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사상의 올드와 기모적으로 보면은요, 속임은 이 폐 전체, 여기가 속임의 국이고, 여기가 모욕이고, 여기가 도움이고, 여기가 보호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문장을 가보면은 이 성기적 입장에서는 중인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속임, 요건 별인의 속임, 요거는 일반 사람들의 모욕, 요 모퉁이는 특별한 관계된 별인의 모욕, 도움은 일반 사람들의 도움, 별인의 도움인데 중인과 별인은 중인은 일반 사람들의 얘기고 별이라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있는 특별한 사람이 관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치를 이렇게 되죠. 이제 이렇게 아까 그 문장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태양이는 이렇게 연결되죠. 태양이는 이와 비장이니까요. 속임은 중인들의 속이는 것을 슬퍼지고, 모욕은 나와 별이라고 했잖아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것에서 화가 나는 게 기본적인 정서가 바로 태양이다. 그럼 태양이는 모욕인데 일반 사람들이 서로 막 살면서 모욕하는 모습을 보면은 막 화가 나는 게 소양인이고, 또 일반 사람이 아니라 별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를 속이면 아주 슬퍼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양인이 되겠죠. 자, 태음이는 도움하고 보호인데 파란색으로 해놨는데요. 태음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는 것을 보면 기뻐져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특별한 나와의 관계된 사람이 나를 잘 보호해주면은 그래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음인. 자, 그 다음에 소음인은 일반 사람들이 서로 보호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즐거워요. 그런데 나와 관계가 된 특별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아주 기쁨. 이런 의미인가. 그러니까 하나, 둘, 이제 선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보세요. 소음은 락성 심하기 희정이 촉국하니, 락성이 깊고 확고하고 희정이 몹시 급해서 락성이 심한 자는 소음지구, 입이 차로 지방을 살펴서 락 중인지 상거야. 중인들이 서로 돕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보면 즐거워하고, 그죠? 이 성기에서는 다 중인이라고 했죠. 윗줄에서는. 아랫줄에서는 다 별이라고 했죠. 이렇게요. 별이. 그렇게 하고 락성이 기타라 미하여. 희정이 적극자는, 희정이 몹시 급하다는 것은 소민의 간이 당연을 이렇게 행하는 건데, 그 별이 특별한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락과 키, 중인과 별이 이게 나왔죠. 그 얘기가 이제 이게 여기는 중인, 그죠? 아까 여기 중인이 서로 보호하는 걸 보면은 즐겁다고 했잖아요. 소민이요. 그다음에 별인이 특별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은 아주 기뻐하는.
이런 관계를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학 그 사상과 원리도와 기모조고 배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지가 돼야죠. 되면 이제 각각 사상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모조고가 작용이 내려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실 핵심은 여기에 들어있죠. 자, 태음인은 다시 정리하면요. 태음인은 간대 태소, 간대 태소의 장구를 가지고 희성 낙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요. 태음인은 도움에서 보호, 이게 축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 잘하는 거는 바로 보호, 그 다음에 도움이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일반 특별한 사람, 나와 관계된 특별한 사람이 보호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또 일반 사람들이 돕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못하는 건 바로 소환국인데 속임에 대해서 모르죠. 그러니까 태어민들은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다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이게 소환국이 불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한국, 이제 여기가 남았잖아요. 모욕이라는 부분이. 그럼 이것이 모욕이라는 부분은 평국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대한민국, 촉구한국도 소환국도 아닌 건전지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국, 촉구한국, 소환국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 남았잖아요. 이걸 평국이라 이름 지었어요. 이 평국은 뭐냐면 욕심이 터져 나오는 국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거는 학충론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평국 부분에 아주 욕심이 이렇게 모욕되는 욕심이 터져 나오는 국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음인의 이렇게 그림되는 걸 보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태음인의 기모조보와 마음 공부여서 보호는 여기 있잖아요. 보호, 그 다음에 도움, 속임, 모욕 이제 기억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태음인들의 마음 공부 문제로 넘어와서 그러면 태음인들의 보호는 아주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관계가 되는 사람을 잘 보호하고 별인이죠. 특별하게 관계가 되는 사람은 나를 잘 보호하고 또 보호받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뭐 예를 들면은 요 보호하고 도움하고 차이도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나 일단 근데 보호받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보호받는 것과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이해하고 또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좀 지나치면 내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인정해준다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 이 빨간 게 이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지점인데 지나친 집착으로 가는 거죠. 반드시 내 손 안에 있어야 된다라든지 또 내 사람과 상대방으로 나누는 거죠. 내가 보호하는 사람, 보호하지 않는 사람을 편 나누기 이런 것들로서 이제 보호라는 게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도움인데요. 도움은 나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일반 사람들, 중인이라고 했잖아요. 중인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돕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TV 보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은 흐뭇해하고 도움이 좋네 이런 마음을 내보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현실의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는 자기는 그걸 실천을 좀 사실 잘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현재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드러내려고 실행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거죠. 태어민들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좀 인색해요. 자기를 직접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사람들이 그냥 TV에 나온다든지 다른 사람이 돕고 사는 모습을 흐뭇해만 하지 말고 직접 자기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속임. 속임은 보셨지만 여기 이 국인데 소환국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둔하죠. 못하는 국이니까 본능이니까요. 네. 그래서 나와 관계된 사람을 속이거나 일반 사람들이 서로 속이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나와 관계된 사람이라고 했고 여기는 일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중인입니다. 이건 중인이고 이것은 별인이고 근데 속임은 중인과 별인이 다 불능이에요.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사람을 한번 믿으면 의심보다는 끝까지 믿는 마음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속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태어민들이 어떤 마음의 그 뭐라 해야 되나 문제가 별로 되질 않아요. 민감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속여서 잘 되면 좋고 이러한 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 모두 내 마음 같으려니 하는 다 내 마음 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스타일이 태어민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소한국으로 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태어민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모욕입니다. 이것은 잘해서 좀 지나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잘하는 우리인데. 근데 도움은 그러려고 치지만 속임도 그래요. 근데 모욕에 대해서는 이게 왜 모욕이 문제가 되느냐. 바로 모욕은 편국인데 여기가 치심이라고 그 학생으로 하면 치심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태어민들의 탐욕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탐욕심이 터져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나와 관계가 된 사람에게 모욕을 느끼거나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경우지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 내용을 그냥 예예 응하고 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와가지고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내가 뭐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자면서 쉽게 말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런 의도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존심, 자기 자존심이 발동해가지고 욕심이 발동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중지를 해야 되는데 중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기분 나빠. 그럼 그 다음에 가면 말이 잘 나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여기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욕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하면서 욕심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민들이 제일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 자존심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중지해야 돼요. 이건 내 욕심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모욕감을 그때 수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상황을 다시 살피고 상대방의 말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특히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성질이 급해지면 그냥 그대로 내 식대로 막 생각하고 마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모욕에 대한 부분, 태어민들이라고 하면 이 모욕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욕심이 나오는 가장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이 보호. 이게 똑같은 이치인데요. 폐기간신에서 태어민이 간대 폐소인데요. 폐가 문제가 돼가지고 병이 되는 것은 태어민에게 소환국이니까요. 소환국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원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잘하는 국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 편국도 이것이 굉장히 욕심이 터져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조인데 이 모욕에 대해서 항상 가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인인데요. 두 번째. 소음인은 여기 나온 대로요. 신대 비소, 락성 기정이라는 기본적인 그 장미와 성정기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잘하는 건 도움과 보호, 못하는 건 모욕이고 편국은 속입니다. 8심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아까 태어민들은 여기가 촉급이고 여기 대한국이었잖아요. 그죠? 바뀌죠. 여기가 소국의 편국인데 소음인은 여기가 촉급한 국이고 여기가 대한국이고 여기가 편국이 되고 여기 소국이 됩니다. 그래서 소음인은 랍성 기적, 그러니까 보호를 잘하고 도움을 잘하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이 모욕, 소환국, 신대 비소니까 이 모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하다, 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찾는다. 그 다음에 편국인 이 속임의 무역에서는 속임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욕심이 나오는 구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음인들 같은 경우 첫 번째 도움, 도움이 나와 관계가 되는 사람들을 돕고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아주 민감하죠. 그리고 또 이것이 그런데 도움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도움을 준 것만큼 되돌려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지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잘하는 건데 너무 지나쳐 확장되면은 이렇게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 좀 힘들어지는 이런 걸 하고요. 반대로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건 아름다운 거죠, 그죠? 이거는 좀 지나쳐도 괜찮죠. 예, 이러한 그 도움에 대한 개념을 잘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나와 관계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보호는 나와 관계가 없는 일반 사람들이 서로 보호하는 것. 가족이나 친구 등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보호받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여기까지는 일반 사람들, TV나 일반 사람들이 하는 모습 속에서 보호를 잘 아는 거고 뒤에는 직접적으로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이런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이제 우리가 도움하고 보호하고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돕는다는 건 뭐고 보호하는 건 뭐냐.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제가 드는데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생인데 중학생 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민이면 지금 아버지가 효인아 공부 잘 돼 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이가 얘는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이렇게 그러면 태어민 같으면은 필요한 것은 뭐 아버지가 사주고 뭐 도와줄게 열심히 해봐 이렇게만 말해도 아이는 그냥 인정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소음이니까 그러면요 도움에 가장 민감하잖아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효인아 뭐가 필요하니 수학 문제를 예를 들면 수학 문제 이게 막혔어 하면 수학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라고 알려주고 아니면 영어 단어는 요건 이런 거라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도움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는 스타일이 소음이라면 도움이고요. 보호는 그대로 바람막이에요. 아버지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런 정도만 해줘도 아이가 그냥 공부해 나가는 스타일은 태음이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거의 실제적으로 생각해서 드러나요. 소음이는 지금 아이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감시 비슷하게까지 해요. 예를 들면 아이를 기르는데 방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를 그냥 몇 시에 무슨 학원, 몇 시에 뭐 어디 가는지 다 알아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 가서 가야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은 요즘 말하는 헬리콥터 마음은 소음이 스타일이고 태연이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아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보호하고 도움하고 차이입니다. 태연인 부모는 보호를 잘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오늘 학교 잘 갔다 와 이런 스타일이고 소음인 부모는 학교 오늘 몇 시에 가고 몇 시에 가고 몇 시에 가고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도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보호하고 도움의 문제에서도 이게 사상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도움과 보호에 대해서 양인들은요, 태양인은 뭐 거의 없다고 하면 소양인들은 이건 반대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잘 모르고 무시해버려요. 그냥 관심만 해요. 그런 걸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모욕에 대해서 소음인들이 이제 이렇게 하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모욕하거나 일반 사람들이 쓰는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이 둔하고 뭐 소음이는 참고 또 참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가 좀 싫은 소리 하고 특히 뭐 모욕하고 그래도 참고 참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모욕은 요 소한국이잖아요. 신대 비소 소음이는 신대 비소 소한국이기 때문에 이게 모욕에 대해서 사실 가장 둔감한 사상이 소음이에요. 사실 가장 행복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뭔 얘기해도 하고 그만 자기 식대로 그냥 소화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소음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소음이 욕심이 앞서면 모욕에 대한 지혜는 아직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하든 말든 나한테 이득이 되면 되고 내 욕심만 채우면 되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은 좀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음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쪽은 속임이에요. 남을 속이면 불안하고 속이지 않지만 욕심이 생기면 나와 관계가 된 사람이 속인다고 느끼거나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태연이 집에 돌아와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이해하게 나를 모욕해 이런 감이 생기잖아요. 반대로 소음인들은 나를 속인 거 아니야? 왜 저런 말을 했지? 이러면서 이제 의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욕심이 생기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편국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소음인들은 이때는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이중적인 모드로 속여버려요.
이건 가장 위험한 거죠. 보통 소음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좀 참고 아이고 뭐 할 수 없지만 아니면 또 참고 하는데 못된 성질 사나운 소음인들은요. 다시 또 쏘게. 내가 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다시 쏘게. 어떻게? 아까 말한 거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해버려요. 아까는 이렇게 잘하자고 돌아서서는 욕심을 차리는 거예요. 이런 모드로 나가는 게 이제 사실 소민들의 이 편구 80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소민들은 가장 조심해야 어떻게 보면 가장 본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그 태어민들의 이 모욕 지점하고 같은 겁니다. 그 태어민들은 모욕, 소민들은 속임에 대한 지점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양인 보겠습니다. 예, 서양인은 비내신소, 비장의 기운이 크고 신장의 기운이 작고 애성기, 노정기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잘하는 건 속임을 가장 잘 알고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그 다음에 못하는 건 보호를 못하고 결국 욕심이 투자나온 것은 도움이 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국, 노성, 척급한국, 애정 척급, 비대, 신소, 소한국, 간군, 비연성, 형국 이렇게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양인은 이렇게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자, 서양인의 마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속임입니다. 서양인이 척급한국이 속임이니까 잘 알죠. 나와 관계되는 사람의 속임을 잘 알고 속인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면 바로 알아차리고 관계를 차단하는 이런 사람이 살죠. 그러니까 속임을 가장 모르는 사람은 태어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할머니들한테 약 장수에서 약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태어민들이에요. 아까 뭐 모두가 있잖아요. 뭐요? 여기는 그냥 척보만 두 사람 말만 들어 속이지 않중에 아는 스타일 수행이라면 태어민들은 속이든지 말든지 그냥 뭐 약 먹고 좋으면 되는 거지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샀잖아요. 사기적으로 안 살 것 같은데요. 네. 뭐 저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대학 들어왔는데요. 옛날에 그 토플이죠. 토플 카스테라고 이만큼 팔더라고. 입학식 날 MBC 토플인가 했는데요. 35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요. 제가 입학금이 그때 54만 원이었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야 이거 대학생이 이거 공부해야 돼 하면서 막 하는 거 따오면서 길거리로 어떡하다 또 이렇게 계약서를 썼어요. 고지서는 10월 집으로 날아가고 돈은 제가 안 냈지만 테이프는 집에 있다가 결국 이사가다 버려버렸죠. 그죠? 제가 딱 30분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 대학생이 이거 공부해야지 좋은 거야 이러면서 그냥 돌아서 사는 거예요. 그 등록금이 입학금 합쳐서 54만 원이었어요. 그때요. 실질 등록금은 한 47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테이프 30만 원이고 샀었어요. 자, 근데 이런 속임을 아주 냉철하게 민감하게 보면 아는 서양인들이 이 문제는 뭐냐면 속임을 인정하고 확실할 때까지 사실관계를 반드시 하기는 내가 속였다, 사람 말을 속였다 하면은 끝까지 무거워지러지는 거예요. 징글징글하게 우리 학생 표현으로 말로는 서양인한테 물어보니까 징글징글하게까지 확인을 한다는 거야. 정확하게. 네가 속였다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어떻게 보면 태어민들은 적당히 넘어가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근데 그 세상을 살면은 정도가 있고 건도가 있잖아요. 그죠? 네. 바른 길을 가기도 하지만 바른 길과 조금 그때에 맞는 길을 갈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의 균형들을 서양인들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서양인들은 건도, 그때에 맞는 그런 균형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모욕은 좀 잘 알겠죠. 나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일반 사람들이 모욕을 인지하는 거죠. 드라마를 보면서, 저 인간 때려주고 싶다. 저런 인간 귀신도 안 잡아가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드라마야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모욕에 대해서 잘 인지가 되니까, 그렇게 내뱉게 되는 이런 스타일이죠. 물론 이제 뭐 요런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뭐 태어민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소음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틀립니다. 소음인이 하는 거하고 태어민이 하는 거하고 서양인이 하는 거하고. 근데 사상인이 한 가지 쉽게 말하면
특징으로 탁 규정되지가 않아요. 동구선생님도 직접 사학론에서 사상이는 만세하라고 했다고, 만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만 가지 가운데 엑기스, 그 본질을 들어가면 네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현상에서는 만 가지예요. 제가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속마음을 들어가 보면 본질이 나온 거예요. 그 얘기 그렇게 참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보호. 나와 관계되는 사람이 보호하거나 일반 사람들이 서로 보호하는 건데 잘 알지 못해요. 소환국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누구 뭐라 하면 지나친 간섭을 느껴질 때가 있고 혼자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죠. 이 보호가 이게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이쪽은 못하는 거예요. 특히 보호는 소환국이기 때문에 아예 몰라요. 그래서 소양이는 아이를 기를 때도 쉽게 말하면 내버려둬요. 자기가 알아서 커야 돼. 뭐 부모가 막 간섭하고 이런 거 없어요. 자기가 세상 혼자 사는 거야.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아이를 강하게 키우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보호라는 걸 아예 개념이 없어요. 이 소환국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네. 그런데 이 도의 부분은 촉급한국이잖아요. 편국이잖아요. 여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도움에서 나오는 거죠. 나와 관계된 사람의 모습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내가 도와야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나오는 건 좋은 마음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서양인 같은 경우는 조금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욕심이냐면 마심이라고 하는데요. 게으를 낮자인데 자기를 포기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인격자인데 친구의 부탁이 무엇인지 내용은 잘 모르면서 거절하지 말라고 해줄게. 이렇게 선뜻 대답하고는 돌아와서는 고민하는 이런 스타일이 되고 중도와 절도를 잃어버린 상태의 마심이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혹은 일부러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어요. 도움을 절대 알면서도 절대 도와주지 않는 이런 것이 있는데 중도와 절도를 잃어버린 상태의 도움인데 같이 공부하던 한 분이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대 여기 분인데 졸업생인데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친구가 대학교를 들어갔대요. 근데 친구가 자기보다 공부도 잘하고 똘똘하고 훨씬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대학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등록금을 줬는데 그 등록금을 그 친구한테 다 줘버린 거예요. 친구 등록하라고. 도와준다고 했겠죠. 근데 집에서는 이제 나중에 등록 안 했다고 벌써 또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등록금 어디 쓴지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친구를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을 내는 것까지 좋은데 부모님이 자기 등록금 내라고 준 돈을 갖다 친구를 다 준다. 이거 사실은 이 나중에 좋아하는 겁니다. 아유 나는 공부도 못하고 친구 잘하니까 친구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이제 통하게 되는 거죠. 이게 도움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정적으로는 이 소양인의 이러한 나심 문제, 탐욕심이 터져 나오면은 괴롭고 힘들지요, 가정이. 그래서 이 소양인의 도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 일부러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래야 자기 가정과 자기 삶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인입니다. 태양인은 뭐 아시지만 그 동무생도 하셨지만 제가 태음인은 50%, 그 다음에 서양인 30%, 소음인 20% 이렇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태양인 한 50%, 소음인 한 30%, 그 다음에 서양인 한 2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의를 보면요. 그런데 태양인은 10,000명 중에 서너 명이나 10명 정도니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태양인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원리에서는 네 가지 원리에서는 한 가지니까요. 자, 태양인은 폐대 간소, 배성 노전. 그래서 잘하는 건 모욕과 속임, 못하는 건 보호, 편국은 도움이고 보호입니다. 이 보호는 절심이 터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폐대 간소니까 대한국, 소한국, 에서 노적이니까 촉급한국, 여기는 편국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식대로 요거를 제일 잘하고, 그죠? 요걸 그 다음 잘하고, 요거를 아예 못하고, 아예 이걸 못하고 소한국이니까 여기도 편국이니까 좀 못한다 이런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태양인들은 먼저 모욕은 잘하는 거죠.
나와 관계되는 사람이 모욕하는 것을 잘 알고 모욕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죠.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건데 자기가 잘하는 그 지나치면 거꾸로 다른 사람을 쉽게 모욕하죠. 왜냐하면 태양의 스타일이 뭐 강함도 있고 또 한 발 나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급박하게 하는 이런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오히려 모욕하는 대로 확장될 수가 있죠. 이것을 이제 경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임, 나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일반 사람들의 속임을 잘 인지하는 거죠. 대한민국이니까 그죠? 네, 관계 없는 사람들이 속이는 것을 TV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속이는 걸 이렇게 봤는데 태양인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는데 서양인은 그냥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알고 태양인들은 대충 몇 마디 들어보면 서로 속이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관계된 사람이 돕거나 일반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뭐 세상 도와줄 게 뭐 있냐? 각자 사는 거지. 이런 분이 양인들은요, 그죠? 예. 그 도움이 이거잖아요. 도움. 예. 소환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자기가 도움 받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태양인들은 도움을 주는 것도 뭔지 모르고 다른 사람이 자기 도와주는 것도 싫어. 그리고 도움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움 줄 게 뭐 있겠어? 이런 식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호는 이제 약간 편국이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보호하려고 한다. 나와 관계된 사람을 자기 멋대로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욕심이 생기니까 내가 리더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야 돼. 너 이리 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강화를 하는데 이게 절심이거든요. 한국이 크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강한 갈스마 이런 걸로 이제 태양인들이 좀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태양인들이 누구를 보호한다라는 개념은 욕심 때문에 왜 그 사람을 사실은 훔치기 위해서 마음을 훔치고 물질을 훔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속임, 모욕, 도움, 보호에 대한 그림을 통해서 사상인의 마음론을 이렇게 봤는데요. 다른 것보다 정기적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소양인, 요게 태음인, 요게 태양인, 요게 소음인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속임하고 보호가 서로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소양인은 보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속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해요. 반대로 태음인은 보호는 아주 민감한데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좀 짝꿍이 되는 거예요. 이 치유가. 마찬가지로 이 모욕에 대해서는 태양인들이 가장 잘 알죠.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소음인들은 이 도움 중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민감해요. 근데 모욕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태양인들은 도움에 대해서 둔감하고. 그래서 둘이가 이렇게 짝꿍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은 사상이라는 마음론을 이야기하지만 각자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기 부족한 걸 확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태양인 같은 경우 보호에 민감하고 보호를 잘하지만 속임에 대해서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임 약한 부분들을 확충해낸다라는 의미에서 아까 그 세본 제목 자체가 확충이에요. 확충인데 그러니까 거꾸로 아니라 그래서 토양인의 이러한 속임에 대한 마음론들, 속임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 위해서 소양인적인 마인드로 나아가는 것이 태양인들이 좀 더 뭐라 해야 되나 확충되어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태음인이 소음인화되면 좀 왜곡이 더 심해지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이 태음인이 소양인화되면 좀 더 확충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소양인이 태양인의 모욕, 태양인 같이 더 무예고 강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소양인이 더 날카로워지고 나빠지는 거죠. 근데 소양인이 태양인 같은 성품들을 확충했다. 그럼 좀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소양인도 마찬가지로, 소음인도 마찬가지로. 소음인이 태양인 같이 이렇게 돼버리면 소음인이 태양인 같이 좀 능글능글하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왜곡돼요. 마음이 더 왜곡되는 거죠. 욕심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 소민이 한 발짝 나아가지고 태양인의 이러한 마음들을 확장해 나간다면 이제 인격성이 확충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태양인도 강함을 소민의 이러한 부드러움으로 확장해 나가면은 인격이 확장되는 거고 이 강함이 더 날카로워진 태양인으로 가면 왜곡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모조보라는 이 마음놀이 사실은 그 우리 동일수행원에서 딱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논어나 맹자를 보니까 그 속에 이런 속의 모욕, 도움, 보호라는 네 가지 개념, 네 가지 어떤 마음작용을 가지고 사상인을 변별하는 것도 사실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동문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분명히 이렇게 첫장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문장이 학충론 첫 문장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놨다는 걸 알아주시고 이 문장 중에서 사실은 그 사상체가 원리도 나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상철학이 네. 사상철학이 사실은 그 이중론적인 이런 개념을 좀 넘어서 있다는 걸 동문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명론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천생 만민의 성이 해각하리 만민지 생야에 유해각적 생하고 무해각적 살이 해각자는 덕지 소유생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늘이 만 백성을 낳으시네 그 본성으로서 해각을 쓰시니 우리가 뭐 통각이라는 말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철학적으로 통각이라는 말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사님이 해각이라고 했죠. 이 본성 자각의 해각을 주시니 만민지 생야에 만 백성들이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면 이 해각이 있으면 살아가는 거고 해각이 없으면 죽는 것이니 해각이라는 것은 덕지 소유생 덕이 말미암아서 나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상철학은 일반적인 인식론적인 차원의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각 지혜 해자에다 교수 각자잖아요. 우리가 통찰적 지혜다, 통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동일수행론을 보면 볼수록 이런 통찰적 해각의 안목이 없으면 이런 글들을 쓸 수가 없었겠구나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말씀은 마치고요. 예, 마치겠습니다.